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국토교육법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공부를 했고요. 아마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즉 허가 신청부터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사업이 완료됐을 때 준공 검사를 받기까지 과정까지 진도 나왔을 거예요. 오늘 진도는 여러분 교재 139페이지 오시면 돼요. 139페이지 오시면은 개발행위 허가 심사 기준이 될 수 있는 성장관리계획, 자 성장관리계획 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39페이지고요. 큰 사본에 보면은 성장관리계획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잠깐 봐요. 이게 작년에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전까지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돼 있었어요. 네, 그때는 출제가 잘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법 개정으로 이제 성장관리 방안이 성장관리계획으로 이제 개정이 되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에 원한 사항이 이제 신설됐죠. 그래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이제 출제에 반영되기 시작해가지고 2년 연속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가장 개발행 허가제도에서 핫하게 이제 뜨는 파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7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이제 성장관리계획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제 개요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아마 용어 정의에도 이제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의가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어디에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성장관리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하는지 그 계획의 내용,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의 지정 효과 등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일까 개요를 이해하는 거죠. 자, 교재에 없으니까 설명을 듣고 이제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공부할 주제 적어보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은 행정계획이죠. 행정계획이고 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무엇이라고 하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지구단위 계획을 공부하셨죠. 지구단위 계획을 공부했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뭐라고 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결정못이 되면은 그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있어야 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행정계획이 수립됩니까?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맞죠? 근데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어떤 차이를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일까? 바로 현장으로 여러분을 소개를 합니다. 진짜 이 제도가 이렇게 도입된 거예요. 이런 입법의 취지를 가지고 이 제도가 도입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는 대상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봐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서울이에요. 서울이고 용도 지역이 서울시 도시 지역이라고 가정합시다. 서울이고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이에요. 네. 도시 지역은 다 배웠잖아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다시 그 토지의 기능과 토지 특성에 따라서 토지의 용도가 크게 구분하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도시 지역은 네 가지가 있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그리고 녹지지역 이렇게 배웠잖아요. 네. 자, 그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은 이제 대답하셔야 됩니다.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입니까? 개발용도입니까? 개발용도죠.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그리고 유통단지 등등을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이 되고, 이제 개발 목적이고 대부분 미개발된 지역입니까? 이미 개발이 된 지역입니까?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에요. 개발 완료. 그럼 봐요.
서울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서울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땅 사서 개발되지 않은 땅을 사서 주택단지를 개발하거나 산업단지를 개발할 땅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까? 거의 없죠, 뭐. 그래서 서울시청에 가보면은 여기서 땅 사서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에 땅 사서, 즉 임야나 농지를 사서 개발하겠다고 허가 신청된 건수가 서울시청에 많을까? 거의 없을까? 거의 없죠. 대부분 개발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허가 신청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시 행정구역 가운데서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입니까? 보존. 개발이 유보돼 있거나 혹은 보존 목적의 용도지역이라는 거죠. 녹지지역은. 그 다음에 행정구역은 서울시인데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용도지역도 있죠. 아니 서울시 행정구역이 전부 도시지역은 아니다는 거죠. 행정구역은 서울시에 속하지만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을 주는 거잖아요. 농림지역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갑니다. 나가면은 도시지역 외 지역이죠. 즉 관리지역 불러주세요. 도시지역 밖에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이 이제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이잖아요. 그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 내지는 개발이 유보된 용도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역은 대부분이 개발 지역입니까?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까? 미개발 지역이니까 여기 땅 사서 집 지을 거야, 공장 지을 거야, 축사를 지을 거야. 이런 개발 허가 신청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청에 들어가 보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니고 즉 서울시 녹지지역이나 그리고 서울이지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에 개발이 허가 신청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럼 봐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개발 허가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개발 허가를 받아서 전원주택을 지어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누군가는 개발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지어버려요. 공장을 지어버려. 누군가는 개발 허가를 받아서 축사를 지어버리죠. 축사를 지어버립니다. 축사를 지어버리죠, 이렇게. 그러면은 전원주택 주변에 축사가 있고 공장이 있으면은 이것은 곧 난개발이고 공장과 축사 사이에서 어떻게 전원생활이 가능하냐고. 소똥 냄새 맡으면서 공장지대 소음을 그죠? 소음 속에서 어떻게 전원생활이 가능하냐고. 이런 개발은 제도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시가지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의 난개발 방지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의 성장은 보전입니까? 개발입니까? 개발을 말하는 거야.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의 개발을 관할 시청, 군청이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이 지역의 난개발 방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여기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합니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거죠. 해가지고 이 성장관리계획은 행정계획에 의해서 여기다가 건축이 가능하도록 주택을 지을 수 있고 공장을 지을 수 있고 유통단지가 조성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개발이 허가만 내줘야 됩니까? 필요한 기반시설 배치해야 됩니까? 도로 등 기반시설 배치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기반시설 배치합니다. 도로. 개발이 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고 허가된 지역에서 도시 기능이 가능하도록 몇 차선 도로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로를 만들어줄 건지 기반시설 배치 규모. 기반시설 배치 규모를 성장관리구역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요. 이 블록 있잖아. 이 블록에서 개발 허가를 신청할 때는 주로 전원주택 단지 위주로 개발 허가를 해줄 거야.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거죠. 이 지역은 전원주택 위주로 개발 허가 해줄 거야. 그러면은 공장은 안 들어오겠죠.
공장 안 들어오겠죠. 유통단지 안 들어오겠죠. 축사 안 들어오겠죠. 난개발 막을 수 있잖아. 이렇게 건축물의 용도를 그냥 둡니까? 용도 제한합니까? 용도 제한. 여기는 전원주택 위주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할 거야. 여기는 산업시설 위주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할 거야. 그러면은 공장 위주로 건축이 되겠죠. 산업시설이 들어오겠죠. 여기는 유통시설 위주로 개발을 해줄 거야. 여기는 농수산업용 시설 위주로 개발을 해줄 거야. 그럼 난개발 막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블록별로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건축물의 용도를 그냥 둡니까? 용도 제한합니까? 용도를 적절하게 제한하는 거야. 그리고 대신에 집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성장관리계획으로 다소 완화를 해줄게. 성장관리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한다면은 말을 잘 들었으니까 성장관리계획에 의해서 그게 맞도록 개발하면은 제도에 맞도록 개발하니까 벌 줍니까? 상 줍니까? 상 줘야 될 거 아니야.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합니까? 강화해 줍니까? 완화해 주겠지. 이런 것을 내용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성장관리계획이고 그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비도시적이 아니죠.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물리적 비시가지의 난개발 방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 유도 등을 목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말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겠어요. 자,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말합니다.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 유도 또는 이 지역의 난개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2020년 시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2020년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고. 주거지역의 난개발 방지, 주거지역으로서 계획적 개발의 유도가 필요하거나 앞으로 계획적 개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옴켰습니까? X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법적으로 성장관리구역 지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답이었다니까. 문제 교재 보겠습니다. 오세요. 특별시랑, 광역시랑,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사, 시랑, 군수 밑줄 것이고 지정권자. 성장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될 용도구역이 아니죠. 그래서 서울은 서울시 관할구역은 서울시장이. 그죠? 인천은 인천광역시장이. 경기도 평택은 평택시장이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밑줄 긋죠?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관농자가 되잖아요. 녹관농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너무 중요한 거죠.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녹지적이니까 도시적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포함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밑에 적어야지. 녹지적 밑에다가 아니야. 무엇이 들어갈 수 없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것은 적지 마세요라고 해도 막 필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막 이런 거 쓰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다음 중 한 개 해당하는 지역. 다음 중 한 개 해당하는 지역은 기업부터 미음이잖아. 그 기업과 미음은 외우면 안 되지. 이걸 외우면 안 된다고. 기업과 미음은 참고만 해야 돼. 그건 외우면 안 돼. 뭘 외워야 되죠? 성장관리구역의 지정 대상은 기업과 미음이 있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권 봐요.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성장관리구역이 지정되지. 기역에 해당하더라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업부터 미음을 암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 암기하면 이제 끝장인 거죠. 뭔가 모르고 외우는 거잖아.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개발 수요가 많은 무슨 용도지역이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음에 책장 넘깁니다. 넘겨서 성장관리계획이 진행되면 그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수립해야 되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잖아. 맞죠? 그래서 큰 2번에 보시면은 140페이지 양괄호 2번에 보시면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을 밑줄 긋습니다. 자, 성장관리계획을 지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 중에 다음 사항이 기억부터 미음 맞죠? 기억부터 미음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미음까지 앞으로 묶어서 이게 뭐죠?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이 되는 거죠. 성장관리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입니까? 기억부터 미음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 성장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상상해요. 잠깐만요. 자, 개발휴가 신청이 많은 이 지역에 아까 허가 많이 줄 겁니까? 개발행위, 건축이 이루어지면은 그 지역의 도시기능이 가능하도록 각종 기반시설이 배치되겠죠. 이 성장관리계획에 어떤 기반시설 배치할 건지, 도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로 몇 차선 도로를 넣어줄 건지, 지하철은 몇 호선 연에서 넣을 건지, 공원은 어디에 만들 건지, 초등학교 몇 개 짓고, 중학교 몇 개 짓고, 고등학교 몇 개 지을 건지 이런 것을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기업권 가치입니다. 도로, 공원 등 밑줄 긋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한다 그랬죠 아까. 용도 제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하죠? 건폐율과 용적률의 한도도 성장관리계획으로 따로 정하게 되죠. 용도 제한 동그라미, 건폐율 동그라미, 용적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줄 긋죠. 건축물의 동그라미 하죠. 배치, 형태, 색채, 높이에 관한 사항 등도 성장관리계획에서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까지 성장관리계획으로 규제를 받아요. 대신에 내 건물이지만 건축물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형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색채, 높이 제한을 다 받지만 이대로 하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강화합니까? 완화해 줍니까? 완화는 풀어주는 거예요, 대신에. 말을 잘 들으면은 제도에 맞게 개발하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 그런 뜻이거든, 이게. 여기까지는 암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억부터 뒤끝까지 묶어서 암기라고 적고요. 살짝 암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걸 암기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무엇이 생각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하고 매우 비슷해요.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항상 성장관리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은 비교 학습을 하는 게 객관식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성장관리계획과 무엇을 비교 학습하시라고? 지구 단위 계획은 비교해서 학습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암기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 성장관리계획에서는 아까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합니까? 완화 적용합니까? 완화. 예를 들면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된 계획관리지원 건폐율이 얼마죠? 50. 여러분 본래 계획관리지원 건폐율의 지난도 얼마죠? 40. 40% 이하 부분에서 각 시군 조율을 정하지만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된 계획관리지원 40%를 얼마까지? 50%로 10%를 완화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관리지역 미칠까요?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된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얼마? 30. 거기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본래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20이잖아. 20인데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되면 30%를 완화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지만 대신에 아까 건축물의 용도를 마음대로 합니까? 용도 제한 받습니까? 용도 제한 받잖아.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규제를 받습니까? 규제를 받는 대신에 이 규제에 맞도록 건축한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이렇게 완화해 주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에서 용적률은 얼마죠? 120, 125. 암기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줄 거죠? 타당성 검토. 자, 수립권자, 성장관리계획 수립권자는 몇 년마다? 5년마다. 동그라미 5년마다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한 행정계획 가운데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게 벌써 3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행정계획 가운데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규정하고 있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잖아. 그리고 성장관리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수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 없었죠?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되니까. 지구단위 계획도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되니까 별도로 타당성 검토 규정을 두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도시군 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죠. 3가지 기억합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이 무엇이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과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3개는 암기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4번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학습이었습니다. 보기 드시죠? 이제 성장관리계획을 설명하면 딱 이 현장 그림을 상상하면서 개념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개념하라고 그랬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성장을, 개발을 관할자치단체에서 그 성장, 이 비시가지의 성장을 그냥 둘 겁니까? 관리할 겁니까? 난개발 방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 유도 등을 위해서 관리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개발행위 허가 심사 기준이 되는 성장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거의 개념 정리했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까? 녹지지역입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내용 등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141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개발이 허가 제한을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 하면은 이제 개발행위 파트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절차는 개발이 허가의 제한입니다. 자, 일단 이제 교재를 보기 전에 화면을 잠깐 볼까요? 네, 개발이 허가의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 내용이에요. 141페이지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둔 건데 한번 봐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이런 거죠. 자,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를 못하도록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용지를 변경 등을 허가권자 허가를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거죠. 그럼 제한권자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 시당구소가 제한할 수도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때는 국토교통부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비를 거쳐서 제한하고요. 시도지사, 시당구소는 시도, 시군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비를 거쳐서 개발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네, 어디서? 제한 대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한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여기서 땅 사면은 개발 휴가를 제한해야 될 제한 사유가 나와 있죠. 이 제한 사유가 있는 지역에 땅 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시비를 거쳐서 한 차례 3년 범위 내에서 개발인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단 연장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 2년 연장되니까 최장 5년 동안 땅 사놓고 개발 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현장에 땅 보러 갔잖아. 땅 보러 가가지고 지금 당장 건축 개발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이런 사유가 있으면 땅을 팔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땅 사놓고 개발 허가 못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아파트 지으려면 건설에서는 땅 사야 되죠. 그죠? 그러면 아파트 2000세대 부지를 수도권이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2천억의 아파트 부지를 샀어. 한 2000세대 분양 목적으로. 2천억의 부지를 샀다고. 건설을 사봐. 그럼 2천억을 사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럼 2천억을 투자했는데
5년 동안 개발이익을 못 받아내면은 그 건설에서는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사유가 있으면은 지금 당장 건축을 원하는 개발 행위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땅 팔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사유는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떤 사유가 있으면 개발이익가 제한될까? 이런 것들. 자, 이제 교재를 잠깐 한번 볼까요? 교재 밑줄 거 드릴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밑줄 것이고 밑에다가 빨리 적어요. 제한권자. 암기는 하지 말 것. 개발이익을 누가 제한하죠? 암기하지 말라고. 아셨죠? 제한권자 적어놓고 암기 X. 암기하지 말라고. 이런 거 외우실까 봐 무서워요. 아주 왕성한 그 암기력으로 막 외워버리거든.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중 한 개 해당하는 지역. 다음 중 한 개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 있죠? 박사원에 5개 있죠. 이 다음 중 한 개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발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앞으로 묶어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앞으로 묶어서 이게 뭐죠? 제한 사유가 되는 거죠. 제한 사유. 적으세요. 앞에다가. 제한. 개발 행위 허가가 제한되는 사유가 되는 사유. 그러면은 그 동그라미 1번부터 5번 중 한 개의 사유가 있다면은 지금 당장 건축을 원하는 자에게는 땅 팔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 중 한 개에 대한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밑줄 거요. 세 번째 줄 끝에 중앙도시기획위원회나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까지 줄 거예요. 중앙도시기획위원회나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 밑줄 것이고 제한 절차, 제한의 절차. 그래서 개발이익가 제한은 제한권자가 임의로 합니까?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까?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제한이 가능하죠. 줄 것죠? 한 차례 3년 이내 줄 거예요. 이게 원칙이잖아. 제한 기간. 개발이익가 제한은 한 차례 3년 이내에서 제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 뜻이죠. 한 차례 3년 이내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금부터 미칠 것입니다. 다음의 3번부터 5번까지 줄 거예요. 다음의 3번부터 5번까지니까 3, 4, 5번이죠. 제한 사유 5개 중에서 3번, 4번, 5번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미칠 거예요. 이게 연장 지역이야.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이 연장 지역이에요. 연장.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부터 5번 연장 지역에 대해서는 미칠 거예요. 중앙도시기획위원회와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그라미 밑을 쭉 긋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네, 줄 긋죠. 한 차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게 연장 기간입니다. 연장 기간. 연장은 한 차례 몇 년? 2년 범위 내에서 개발이익가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아까 개발이익을 제한할 때는 중앙도시기획위원회와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이지만 제한 기간을 연장할 때는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연장은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한 기간이 한 차례 몇 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장 사유 5개는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연장 사유 5개는 앞에다가 암기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거 첫 시간부터 이제 암기할 분량이 많이 생겼으니까 배부르시겠어요. 네, 암기하십시오. 암기하시는데 쉬워요, 쉬워. 이런 걸 봐요.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하고 현장을 조금만 상상하고 그리고 핵심이 되는 키워드, 단어만 기억하면은 금방 외워집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볼까요? 제한 사유 1번 이렇게 돼 있죠.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맞습니까? 이 두 개는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 땅 보러 어디 갔죠?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갔는데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갔는데 그러면은 녹지지역이니까 임야가 많겠죠. 산이 많다. 땅 보러 갔는데 산이 임야이 녹지지역이야.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농지도 많이 있죠. 이런 땅이지. 땅 보러 갔다고. 근데 이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갔는데 여기에 첫 번째가 뭐죠?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수목 동그라미 하십시오.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그 다음에 뭐죠?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조수주 동그라미, 우량농지, 우량농지 보전이 필요합니다. 이 단어를 외우시라고.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주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농지 보전이 필요한 곳은 개발허가를 해주면 됩니까? 제한할 수 있습니까?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거의 상식수준 아닙니까? 아니 녹지적과 계획관리가 땅 보러 갔는데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어. 여러분 서울의 남산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일까요? 남산공원은 상업지역일까요?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일까요? 녹지지역이지. 남산 위에 저소나무, 그죠?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잖아. 거기 개발허가 다 해줘버릴까요? 아니잖아. 그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에 겨울에 저 서산 뭐 시야호나 이런 곳에, 그죠? 이런 곳에 가면은 그 철새들 많이 있죠.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니까 철새도래지 이런 거. 매년 철새가 날아오는 거 이런 것도 개발허가 제한되는 거지. 그럼 우리 땅 보러 갔을 때 서해안 쪽에 천수만 이런 곳은 해마다 뭐 수백만 마리의 철새들이 날아오잖아요. 여름에 가면 철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겨울에 가면 철새가 날아오죠? 여름에 그런 곳에 땅 보러 가면 실수하는 거예요. 여름에 가니까 그곳이 철새 도래지인 것도 모르는 거죠. 뭐. 그러니까 땅 보러 갈 때 지혜로워야 돼. 여름에 가서 땅을 보더라도 그 지역의 겨울의 특성까지, 겨울에 그 지역의 땅을 보러 가더라도 그 지역의 여름의 특징까지 상상하고 주변에 듣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땅 전문가가 쉬운 게 아니다. 계절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겨울철이 되면은 하천이 보통 범람해요. 하천이 말라요. 산에 있는 계곡은 대부분 말라요. 겨울에 가니까 홍수 걱정이 안 하잖아. 근데 여름철만 되면은 계곡이 넘치는 곳도 있잖아요. 겨울에 땅 잘못 샀는데 여름 되니까 침수되더라 이 말이에요. 잘못 산 거잖아.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전원주택지 이런 거 계곡에 가서 땅 보더라도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어느 정도까지 수위가 올라오는지 봐야 되죠. 계곡 속에 뭘 봐야 되죠? 나무가지에 걸린 부유물. 홍수가 나면은 수위가 높아지면 부유물이 나무가지에 걸리잖아요. 이거 보고 여기는 여름철 홍수가 나면은 물이 이 정도까지 높이를 차는 경우가 있구나. 볼 수 있어야 돼. 땅을 보는 지혜라고.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여러 번 실수도 하고 이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땅 보러 가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철새 도래지 이런 곳은 개발허가가 안 나구나. 산림이 울창한 것도 개발허가가 안 날 수 있구나. 그죠? 그리고 우량농지는 뭐죠? 경지정리가 잘 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우량농지 아니가? 그런 곳은 개발허가 안 내줍니다. 원칙이 그래요. 단 농업인이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농업인이 축사를 지으려고 개발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농지법상 농업인은 특권계층이죠. 농지를 개발할 때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인이 개발할 수 없지만 농업인이 되면은 농지를 주택지나 축사용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다고. 일단 1번. 녹지적과 계획관리지구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주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우량농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하나 기억이 됐죠? 네, 여기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근데 수목은 나무잖아, 나무.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린 게 소나무예요, 소나무. 그냥 소나무가 아니고 한국 소나무. 소나무도 외래종이 많이 있대. 리키다 소나무 이런 거. 외래종은 보호수종이 아닌데 우리 한국 소나무는 보호수종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보호수종이니까 한국 소나무는 한 그루마에서도 개발허가가 안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의 땅 보러 녹지지역의 땅 보러 갔을 때 가장 무서운 나무가 무슨 나무죠? 소나무. 그러니까 그 개발업자들은 한국 소나무를 보면 기절해요. 무서워서. 개발허가 한 그루마에서도 개발허가 안 날 수 있거든요. 젓가락만 한 거 한 그루가 아니고 밟아버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밟으면 안 되죠.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한국 소나무는 한 그루마에서도 개발허가 안 날 수 있는 거야. 가끔 보면 우리 뉴스에 소나무를
뭐 뿌리에 약품 넣어서 고사를 시키는 경우가 나와요. 허가 안 나니까. 땅 사놓고 허가 안 나니까 얼마나 소나무 미웠겠어. 그치? 남벌레 뿌리에 막 이렇게 약품 뿌리고 해서 고사를 시킨 거죠. 전과자 되잖아, 전과자가. 소나무 죽이고. 그래서 개버리가 사요 1번 소나무. 조수는 철새 도래지 기억하면 되죠? 소나무 철새 1번. 그렇게 기억하면 되잖아. 녹지적과 계획관리적으로서 소나무 철새. 됐죠? 2번.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로 인하여.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로 인하여. 인하여라고 했으니까 결과입니까? 원인입니까? 원인. 허가된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은 개발 허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닌가?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를 허가했을 때 그 허가된 개발 행위를 위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으면은 개발 허가가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업자가 무서워하는 나무는 소나무. 그리고 개발업자가 무서워하는 게 문화재 그 유적지, 사적지, 그리고 문화재 출토가 있는 지역은 땅 보러 가면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개발허가가 제한되거든. 여러분 강화도에 가면은 문화재가 무엇이 기억납니까? 강화 지성묘 같은 거, 그죠? 고인돌 같은 거 기억나죠?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강화도에 땅 보러 가면 고인돌이 있으면은 개발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천 쪽에도 고인돌이 제법 나와요. 이천 쪽에는 고인돌 때문에 허가 못 받고 토지 투자에 실패하신 분을 직접 봤어요. 고인돌 때문에. 그러면 여름에 가면 고인돌이 보여요.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에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진짜 내가 개발을 원하는 땅이라면은 그 풀숲에 들어가서 정말 세밀하게 봐야 돼요. 이렇게. 잘못하면은 땅 보러 가리 구경만 관광. 경치 좋다 이거 아니고 사사지 봐야 된다니까. 여름철에 홍수가 나와서 침수되는 지역이 아닌지, 그죠? 네, 이런 거 다 봐야 된다고. 혹시 바위가 있어도 고인돌이 아닌지도 다 봐야 되고, 그죠? 산림이 나무가 제법 많으면 개발허가가 될지 안 될지 봐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땅 보러 갔는데 산림이야 그냥. 나무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사진 찍어서 주소 들고 관할시청 군청에 들어가서 이 정도면은 개발허가가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좋죠.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1번 소나무 철새, 2번 환경문화재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 3번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구역의 결정에 따라서 용도지역 등 변경이 성되고 밑줄 긋죠. 용도지역 등 변경이 성되고 용도지역 등 변경이 성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외울 때는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번이 뭐죠? 소나무 철새. 2번 환경문화재. 3번 허가 기준이 용도지역 등 변경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4번이 뭐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입니다. 거기 드시죠? 지난주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은 그날부터 몇 년? 3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날부터 3년 내에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은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그 결정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지구 단위 계획, 결정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되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이잖아. 그래서 그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은 허가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이 되는 거예요. 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개발이 허가가 제한되는지 알겠죠?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공적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은 허가가 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된다. 그런데 이해가 되죠? 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개발이 허가가 제한되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맞죠? 이것은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2교시에 배울 거라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필기하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밑줄 것이고 밑에 적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꼴 재개발 재건축되는 지역입니까? 우리 인문과정 강의 들으신 분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재개발 재건축되는 지역입니까? 신도시 개발 지역입니까? 신도시 개발 신도시 개발 지역 오늘 배울 거예요. 2교시 배울 겁니다. 신도시 개발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여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신도시 개발은 전부 특정한 개인이 사적으로 개발합니까? 전부 공적 개발입니까? 전부 공적 개발이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해도 공적 개발이고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 사업으로 개발해도 공적 개발이고 신도시 개발은 전부 공적 개발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해당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신도시 개발 지역에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은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허가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개발이 허가 제한 사유 5개를 한참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5개를 저는 뭐죠? 키워드를 외우면 돼. 제일 먼저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갔는데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거나 소나무, 조수류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철새. 1번 소나무 철새. 2번이 환경문화재. 맞죠? 땅 보러 갔어. 근데 그 동네에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를 허가를 해주면은 해당 지역에 문화재 훼손우려가 있다. 그럼 개발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죠. 환경오염이 허가해주면은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그죠? 문화재 훼손 우려였으면 개발허가 안 나는 거죠. 1번 소나무 철새, 2번 환경문화재, 3번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면은 허가 기준이 그대로입니까? 허가 기준이 달라집니까? 달라질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 등 변경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거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어서 공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면은 해당 지역 토지 소재의 사적 개발은 제한될 수 있다. 자, 이렇게 5개 중에서 1개의 사유가 있으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시장으로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줘서 개발 의견을 제안함이 원칙인데, 아까 3, 4, 5번의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 2년 범위 내에서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죠. 원칙 3년에 연장 2년이니까 3, 4, 5번의 사유가 있으면 최장 몇 년? 5년. 5년 범위 내에서 개발가 제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재에 동그라미 3, 박선의 141페이지 박선의 동그라미 3, 4, 5를 뒤쪽으로 묶어봐요. 동그라미 3번, 4번, 5번을 뒤쪽으로 묶어서 3, 4, 5에 해당하면 원칙 3년 제한될 수 있죠. 플러스 한 차례 2년 제한 기간 연장될 수 있죠. 그래서 최장 몇 년이죠? 5년. 5년 범위 내에서 5년 내에서 개발가 제한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 위에 1번, 2번의 사유가 있으면 제한 기간 연장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거기는 한 차례 몇 년이죠?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3년 범위 내에서 개발가 제한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 잘 봐주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최장 한 차례 3년 범위 내에서 개발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묻겠습니까? X. 3년 아니고 몇 년? 5년. 근데 녹지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은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개발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묻겠습니까? X. 1번, 2번은 몇 년? 3년 범위 내에서. 3, 4, 5는 5년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허가 제한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제한 기간 연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런 거 챙겨두셔야 되고요. 이 정도 하고요. 솔직히 이 정도 하면은, 이 정도 이해하면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이거 가지고 문제 몇 문제 만들어요. 2문제밖에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는 양이 없어, 진짜. 2문제만 잘 풀면 끝인 거예요, 수험 준비. 별거 있나? 그죠? 네. 좀 쉬었다가, 뒤에, 개발 밀도 관리고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네.